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 그 R&D 사업을, R&D 과제를 제일 많이 시행하는, 예산이 제일 많은 그런 정부 부처가 어디일까요? 제일 많은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 뭐 예를 들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어떤 핵심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도 육성을 하고 진흥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부의 사업을 R&D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전문기관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이고, 그리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전문기관, 전담기관이 바로 우리 산업부의 R&D 사업의 3대장이죠. 3대장이니까 이들 세 개의 기관은 꼭 알아두시라고 저의 유튜브와 그리고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디스토리 블로그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산업부의 3대장인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통합으로 통합 공고가 있었습니다. 마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최근에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통합 공고가 있었죠. 이 산업부에서도 통합 공고를 했는데요. 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합 공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수 기간 및 상태가 올해 1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중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시로 공고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공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산업부의 R&D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보통 한 75% 최대, 즉 나머지 25%는 자부담을 해야 되죠. 자부담인데 근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현금 자부담입니다.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관은 어떤 혁신 제품형이라는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서는 국비가 67%만 최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즉 민간 대응 자금이죠. 현금 부담 기준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민간 자부담에서 10% 정도를 그 현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통 산업부 과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첨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요 상세 안내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해서 이렇게 산업부에서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쭉 목록이 나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105개의 R&D 과제가 산업기술평가원이 담당하는 올해 R&D 과제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하는 사업도 1번부터 41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즉 에너지 분야의 R&D 사업들은 이 캐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애기평이라고 부르죠. 애기평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6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네요. 보셨겠지만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과제수가 제일 많은 것을 알고 보시고 계십니다. 105개의 사업. 나머지 키아트나 애기평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보통 예, 이것만 조금 감을 잡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 기업들은 보통 R&D 사업을 디딤돌이나 팁스 사업을 많이 도전하는데요. 이 자료,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사업비 규모가 몇백억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억 단위도 있고요, 몇백억 단위도 있고, 물론 예, 몇 억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산업부의 아린과대도 많이 하셔야 될 거니까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 예, 지정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개발 목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보통 지정 공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게 이제 자유 공모가 있죠. 자유 공모 사업이 있는데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 노트에 제가 이 지정 공모 사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 블로그에서 제가 자세하게 한 5편의 시리즈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몇 년 전의 내용인데 블로그 포스팅이지만 요즘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지정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년도에, 즉 작년에 벌써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어떤 R&D 사업을 해야 될지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는 누구나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보통 뭐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런 전문기관, 산업부의 아까 3대장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전문기관에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고 이들 전문기관에서 수요 조사를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이들 전문기관에서 내년에는 어떤 R&D 과제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는 기관입니다. 즉 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서들이 제출될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을 할지 정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전문기관이 확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산업부가 그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이 공고되고 선정평가, 수행, 최종평가, 연구개발비 정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도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산업기술 R&D 전략을 산업부의 그 기관 중에 전략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큰 사업들은 이렇게 전략기획단에서 좀 심의를 합니다. 산업 R&D 전략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R&D 전략을 기획하는 곳이죠. 그래서 수요 조사를 거치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지정 공모 사업처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기획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서 확정을 하고 또 기획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검증이라는 일종의 공청회 비슷한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런 공청회를 거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R&D 과제는 이미 다 기술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게 발굴된 과제를 어떤 제3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에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것인데라고 태클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최종 검증 단계에서 이의를 신청해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대형 선도 연구개발 과제는 이제 더 큰 과제입니다. 더 큰 과제인데 물론 이렇게 사전에 기획을 한다는 거죠. 후보를 도출하고 후보도 확정하고 이런 심의를 거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없죠. 바로 신규 사업 공고가 바로 나가죠. 예.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전하는 그런 팁스 사업이라든지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 공모죠. 주제가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떤 연계 과제라 해서 각 지방마다 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력으로 선발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딱 세부라 뭐 이렇게 어떤 분야에 딱 구체적으로 어떤 RFP라 하죠. 뭐 어떤 지정돼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라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렇게 범위가 넓게 해서 각 창조센터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분야가 어떻다 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디딤돌 과제를 제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 영상은 산업부의 R&D 사업 통합 공고가 있었는데요. 올해 제 창업사령관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면 제가 키아트 사업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공고문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